윤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도, 천도 6세계 중 한 곳에서 내세를 보내며 유한한 생을 번갈아 유지하다 인간도로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동양뿐만 아니라 고대 서구권에서도 환생과 전생의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앙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신도들에게 채식만 강요하며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콩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러 있다 다시 인간이나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었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역시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생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요소이기에 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간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연구하고 있는 학자도 있지만 종교적인 개념에 가까우며 과학보다는 아직은 개인의 신념에 대한 영역에 있습니다. 간혹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인물이 등장하며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늘 그렇듯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인지 꾸며낸 허구인지 증명할 수 없고 단순한 흥미 요소로 취급할 뿐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정도의 환생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독특한 환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름 도로시 이디. 뉴욕타임즈에선 환생이라 말하는 사례 중 서양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다. 그리고 그녀가 저는 고대 정원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이야기한 장소에서 이집트 파라오 세티 1세의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원전 1300년경 14세의 소녀 벤트레시트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를 기억하고 있다는 도로시 이디는 1904년 1월 16일 영국 런던 그리니치의 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3살이 되던 때 계단에서 넘어지며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슬픈 마음에 도로시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 후 장례식을 준비하고 1시간 뒤 침대에 눕혀놓았던 도로시를 보기 위해 다시 왔을 때 모두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어린 도로시는 사망하지 않았고 침대에 앉아 놀고 있는 그녀를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꿈에서 본 이집트의 건물을 떠올리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게 되고 도로시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 도로시의 부모님은 이집트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 딸을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도로시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고대 이집트 조각상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보인 도로시는 드디어 반복되는 꿈속에서 보던 자신의 집인 고대 이집트의 세계를 찾게 됩니다. 도로시는 대형 박물관에 자주 방문해 당시 저명한 이집트 학자 윌리스 버지에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기초를 배우는데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 도로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말을 복습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시는 그렇게 자라며 그 후로 이집트 관련 잡지사에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집트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 생활합니다. 이집트로 떠난 도로시는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도 죽은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세티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이후 1936년 이집트인 남편과는 이혼하고 본격적으로 이집트 고대 유물부서에 취직하게 됩니다. 처음 도로시는 괴짜로 여겨졌지만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엄청난 통찰력으로 동료 이집트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던 유품들의 사용처와 위치 그리고 상형 문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그녀는 고대 정원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아비도스의 신전에서 실제 세티 1세의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로시의 전생 이야기로는 자신은 벤트레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사제였으며 우연히
파라오 세티 1세를 만나 그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세티 1세의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이는 여사제로서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고심 끝에 파라오 세티 1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환생을 믿게 되고 그녀의 동료 고고학자들에게도 또한 그녀의 지식은 전생의 기억을 통해 얻은 수많은 발견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이집트 고고학적 발견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고고학자들의 탐사를 도우며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세티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옴세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로시 이디에게 카이로에 있는 미국 연구센터의 이집트 학자 제임스 피터 앨런은 나는 그녀를 존경하지 않는 미국인 이집트 고고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며 그녀를 이집트학의 수호 성인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 이디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에도 회의론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지인들에게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세티 1세의 정원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이 세티 1세 때 여사제였다는 말을 하며 그때부터 환생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이는 전생의 기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높은 관심도로 인해 문자 습득도 빨랐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적인 이야기에도 정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로시 이디는 이집트 고고학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81년 4월 21일 만 77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 그녀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의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도로시 이디, 그녀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현재도 그녀의 업적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업적을 이루어낸 도로시 이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환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듯 환생이란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생이란 말을 탄생시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